업종 공략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윤여민 팀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장 상승 예상 업종 코로나19 관련주입니다. 더블 팬데믹 우려 확대 짚어주실 텐데요. 네, 이번 주 들어서 이렇게 코로나 이슈가 또 확산이 되자 그동안 조정을 받았었던 진단키트, 마스크 주식들이 잘 꿈틀꿈틀 올라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진단키트 쪽에 호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글로벌 증시가 좀 어느 정도 보합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만 그제 같은 경우 좀 상당히 큰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코로나19의 확진자 및 사망자가 상당히 좀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확진자 같은 경우 이제 880만 명을 좀 넘어서는 이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사망자 같은 경우도 22만 명을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제 어떤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최근에 이제 24일이죠. 첫 독감 사망자가 나오면서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부분과 함께 어떻게 보면 이제 독감까지 이제 더블 팬데믹 우려가 좀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좀 빅스 지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런 좀 공포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는 점도 이러한 점을 반영한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좀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프랑스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TV 연설을 통해서 30일부터 최소 이제 11월 말까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지 않은 비필수적인 외출을 삼가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독일 연방 정부 같은 경우도 11월 2일부터 4주 정도 전국의 식당이라든지 술집, 극장 등 여가 시설을 좀 폐쇄한다고 좀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두 대륙에서 상당히 좀 코로나19 관련돼서 좀 심각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이 좀 재개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그에 따라서 좀 각종 소비 지표가 좀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런 더블 팬데믹 우려로 인해서 좀 이런 좀 악재가 좀 나온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에 따라서 좀 수혜가 되는 섹터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섹터들이 좀 크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화이자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좀 어제 좀 움직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한 네 개 정도 회사가 지금 백신 개발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더나, 이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존앤존스가 지금 4개 회사들이 지금 임상 관련돼서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어제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 단계에 와 있다라는 좀 얘기를 언급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이죠. 제일약품이라든지 우리바이오가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마스크 관련돼서 수출이 좀 어느 정도 허용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수출을 좀 전면적으로 좀 허용한다라는 어떤 이런 좀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좀 같이 움직였습니다. 이제 웰크론이라든지 모나리자 같은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결국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11월 15일 이제 어떻게 보면 3분기 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실적이 좀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기대감이 좀 3분기 실적 전까지는 계속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좀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도 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녹십자 같은 CMO 기업들도 좋았는데 특히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의 상승세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네요. 하락이 예상되는 업종도 함께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장에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업종 5G 통신 장비주 악재가 지속되고 있다. 저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코멘트를 해주시는데요. 최근에 개인의 수급을 보면 또 5G 통신 장비 쪽을 사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나요? 일단 좀 저점은 좀 어느 정도 잡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이제 일단 오늘 금요일이고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악재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이 됐기 때문에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사실 어떻게 보면 5G 통신 장비주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상당히 유망한 섹터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글로벌 투자가 좀 어느 정도 좀 지연된 점이 좀 상당히 좀 악재로 작용한 부분이 있고요. 또 최근에 국감에서 5G 관련된 좀 어떤 안 좋은 이슈들로 인해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악재가 좀 겹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좀 3분기 실적이 좀 그나마 좀 좋지는 않을 것이라는 좀 어느 정도
이런 좀 예상으로 인해서 좀 상당히 좀 많이 주가가 조정이 좀 크게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어느 정도 좀 바닥은 좀 확인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금요일이 이거 하다 보니까 일단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G 통신 장비 섹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좀 봐야 될 섹터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섹터 같은 경우 좀 어떻게 보면 미국 대선과 좀 연결이 돼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누가 당선이 되든지 간에 5G 섹터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가야 할 섹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대선에서도 좀 어느 정도 그런 이슈를 좀 피해가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은 좀 어느 정도 안 좋았지만 4분기 실적은 다시 한번 좀 반등이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제 RHFIC 같은 경우는 좀 흑자 전환을 통해서 4분기에 좀 많이 좀 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뭐 오이솔루션 같은 종목들도 4분기에 좀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저점에 다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좀 급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좀 뭐 미국 대선도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어느 정도 좀 다시 한번 좀 이슈와 관련된 부분 다시 체크를 해보고 나서 추후에 다시 한번 좀 분할 매수 접근으로 좀 접근하기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선에서 누가 되든지 간에 수혜주가 되는 5G 통신 장비주. 하지만 3분기 실적 부담이 있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과연 주가가 바닥을 잡을지도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4분기 실적부터는 개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의 핵심 공략주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질까요? 일단 저 진단키트 쪽에서 하나 좀 가져갔습니다. 이제 바디텍 메드라는 좀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 좀 어제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뭐 진단 키트뿐만 아니라 독감이죠. A형, B형을 좀 한 번에 진단할 수 있는 콤보 키트가 이제 수출 허가를 획득했다라고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번의 검치를 통해서 이제 코로나19와 독감을 한 번에 이제 동시에 좀 진단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19 관련돼서 지금 뭐 항체 진단 키트를 먼저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4월 달부터 지금 판매를 했고 6월 달에 지금 항원 진단 키트를 같이 한번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진단 키트 관련돼서도 항체 항원 두 개의 어떤 키트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독감과 관련된 이제 키트까지 좀 같이 개발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 키트주가 좀 상당히 좀 1차적으로 랠리를 나왔을 때 좀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덜 어떻게 보면 조명을 받았던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실적은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3분기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한 100% 정도 증가한 뭐 한 363억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4배가 늘었죠. 한 300% 이상 늘면서 한 174억 원 정도가 추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실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주가가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에도 어떤 수출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유럽의 좀 심각한 상황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더블 팬데믹이 좀 우려가 되고 있고요. 이에 맞춰서 지금 어떻게 보면 수출 허가를 받은 이제 콤보 키트가 좀 어떤 효자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코로나19 관련된 백신이 좀 개발이 된다면 진단 키트가 필요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백신이 개발된다면 항체 진단 키트는 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개발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계속해서 수출에 대한 부분 좀 분명히 좀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차트를 보게 되면 좀 박스권에서 좀 최근에 좀 움직이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3만 원 정도를 좀 어느 정도 좀 손절 라인으로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정고점이 39,700원입니다. 그래서 한 4만 원대를 좀 목표가로 해서 한번 이 종목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또 한 진단 키트 업체 수젠텍이 독일에 20만 개 항원 진단 키트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또 유럽과 미국 쪽에 수출 기대감이 있는 진단 키트주 가운데 핵심 공략주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19의 감기까지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더 상승할 수 있는 코로나 관련 주식들 그리고 또 3분기 실적 저조하고요. 또 국감 이슈가 있지만 또 바닥을 확인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 통신 장비주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디텍 매드 핵심 공략주였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투자 판단과 결과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윤여민 팀장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